정부정책주에 대해 정부정책주가 어떻게 순환매가 도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주가 센 게 언제 나오는지, 그죠? 그 시기와 대표주들이 뭐였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IT.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까지는 이제 주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프라, 건설 투자, 뭐 원전 이런 정부 정책주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IT, 그죠? IT 신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주가 될 겁니다. 지금 뭐 삼성, KT 대기업 위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정부 정책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하면 좋겠는데, 그죠? 네. 뭐 때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죠? 네. 개인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주들이 언제쯤에 움직였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머릿속에 먼저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저번에 비싼 게 있었죠.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 먹여주지 않는다. 그죠? 네. 수익을 주지 않아요. 그죠? 네. 개인들은 이제 별 고생 없이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절대 개인들 먹여주지 않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오늘은 또 뭐냐면 개인들은 몰려다니면 안 돼요. 몰려다니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개인들의 인내심의 한계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네, 시장이 좋아도 3개월, 6개월 이상을 못 견딥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전 정부부터 가볼게요. 멀리 가지 말고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해보죠. 정권 교체가 언제 됐죠? 2022년에 작년에 정권 교체가 됐죠. 근데 이제 그전 정부는 그럼 2017년도에 정권 교체가 됐고,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는 탄핵 때문에 5월달에 선거가 치러졌죠. 그 전에는 2012년 12월달에 선거가 치러졌고, 그죠? 그 전에 2007년 12월이겠죠. 네, 자 보세요. 2017년 5월달에 2017년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 그때 그 가장 그 선거 전에, 그러니까 선거가 5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거 전에 개인들이 주식하는 개미들이, 그죠? 이 정책주를 미리 선점을 하려고 들어와요. 근데 선거 전이니까 그때는 정책주라기보다는 그냥 대선주죠. 대선주 중에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라고 불리는 거죠, 그죠?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부 정책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갈 것 같은 정책주를 잔뜩 사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17년 그때는 화두가 뭐였냐면 4차 산업이었어요. 원래 4차 산업 관련주가 원래는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참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탄핵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굉장히 좀 고생을 했죠, 그죠? 감옥 들락날락거리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 관련주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 갔어요. 뭐 정치적인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못 갔고 다른 게 많이 갔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당시 대선 후보들, 뭐 문재인, 안철수, 뭐 홍준표 씨, 뭐 이런 분들 다 똑같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4차 산업을, 그죠? 우리나라가 4차 산업 1위 국가로 만들겠다. 특히 이제 코스닥 그 CEO, 코스닥 그 CEO 출신이 안철수 씨니까 안철수 씨는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를 많이 물렸느냐? 뭘 많이 물렸겠어요? 그렇죠. 네, 4차 산업 관련주를 그렇게 많이 물렸어요. 제가 이 얘기 우리 회원들한테 참 많이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시점이 언제였냐면, 상장한 시점이 2016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항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11월 달하고 2016년 11월 12월 달에 4차 산업 얘기가 나왔어요. 연말 되면은 신기술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 3월달, 5월달까지 신기술 테마주가 많이 가요. 근데 이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5월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월 9일이었나? 그때였는데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누가 될지 대충 그죠? 네. 알았잖아요. 보수는 괴멸됐고 그죠? 네. 뭐 문재인 씨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되든 4차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뭐 지지율 좋았으니까 그죠? 네. 그쪽에서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상장할 때 지금 가격으로는 981원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대충 1,000원이라고 해볼까요? 1,000원에서 얼마 간 거예요? 4배, 5배 간 거예요. 4배. 4배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가 언제야? 3월달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안 살 것 같아. 4배나 오른 주식 안 살 것 같지만 앞에서 이만큼 오르죠? 자, 2배, 3배 올랐죠? 여기까지?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확실하고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이제 새 세상이 열린다. 그러면서 이걸 산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이거하고 뭐 DSC 인베스트먼트 기타 등등등 그때 4차 산업 관련주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삽니다. 왜? 대통령 바뀔 게 뻔하고 새 세상이 열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반드시 많이 간다. 왜냐면 그때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문재인 씨도 약속했어요. 그때 뭐라고요? 4차 산업 키우겠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떼구르르 떨어지죠. 선거가 여기였어요. 근데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오긴 해요. 그래도 개인들의 매수가는 여기거든요. 여기였단 말이에요. 4,000원 정도. 근데 이제 2,000원까지 폭락했다가 3,000원을 회복하긴 했는데 본전이 아니고 못 팔았겠죠. 질질 끌려내긴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물려서 여기는 6월, 여기는 9월이에요. 6개월 지났죠?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죠? 3개월, 6개월 못 버틴다고. 이 당시에 개인들이 이게 차트가 줄줄줄 흘러내린 차트. 이건 좀 덜 떨어진 건데 이 당시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그때 그거 믿고 뭘 많이 샀느냐? 이거 많이 샀어요. 4차 산업.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9월, 8, 9월달에 포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11월, 12월이 됐는데 이 당시에 뭐가 갔냐? 정부 정책주로 이게 안 갔어요. 다들 4차 산업 관련주가 정권 바뀌면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가고 누가 갔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소차가 가요. 뭐 수소차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죠? 네. 근데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죠? 네. 전혀 그러니까 개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2017년 아까 3월달에 DSC 아까 TS 인베스트먼트는 막 이만큼 주가가 4배 이상 폭등했었지만 여기는 조용히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가 이러면서 6월달에 조금 올라갔어요. 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튼 그냥 무슨 아무도 없는 그죠? 무인도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9월부터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한가 꽂으면서. 정부 출범 언제 했어요? 5월달에 했죠. 언제부터 급등해요? 9월달부터. 9월달에 살짝 들었다가 누르고 또 가죠.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5, 6개월 지나니까 그죠?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다. 수소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었던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4차 산업 관련주는 안 가고 수소차가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이오주. 원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바이오주가 좀 잘 가는 편이에요. 네. 미국 민주당도 정권 잡으면 바이오주가 잘 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4차 산업 관련주 들고 있던 사람들은 돈도 못 벌었고 손절한 사람들은 억울했을 거고 끝까지 들고 버틴 사람들도 억울했겠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넘어가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표적인 게 대한과학입니다.
이거 그때 ICT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ICT 이 당시에 대한과학이 언제였냐면 2010 이게 희한한 게 상장을 비슷해요. 아까 TS 인베스트먼트도 딱 그때쯤에 상장을 했는데 잘 보시면 처음에 이게 상장이 2011년 10월 달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달에 했어.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막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상한가 하나 둘 셋 네 개 5개 가다가 풀렸거든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짜리였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게 4개에서 5개였어요. 연속 상한가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어요. 왜 갔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학교 정기공학과인가?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공계를 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 입에서도 이공계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이게 이제 과학 기자재 관련주인데 날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반등도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좀 쉬었어요. 조용히 쉬었는데 문제가 어디냐면 선거 직전에 한번 또 크게 한번 갑니다. 점상한가를 휘날리면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또 가요. 신고가를 내면서.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대통령 당선이 이제 12월 달에 됐고 2월 달에 취임했거든요. 2월 달에. 날짜 안 잊어버려요. 2월 25일. 왜냐면 저희 막내 아들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안 까먹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날 태어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또 우리 방 회원분 중에 이효님이라고 계세요. 잊어버릴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딱 그때쯤에 개인들이 여기서 이걸 무지하게 사놨어요. 왜 샀을까요? 아까 사물인터넷이랑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권만 잡으면 취임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공계를 밀어줄 거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생고생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 가시나요? 네. 그죠? 생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지어 댕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무리지어 댕기시면 안 돼요. 이때 사람들이 무리지어 댕겼어요. 무리지어 댕겼다. 나중에 가기는 갔어요. 세월이 좀 지나서. 근데 뭐가 갔냐면 실제로는 스맥이라고, 이것도 지금 로봇주라서 요즘에 좀 올라오던데, 그죠? 이게 로봇. 네. 옛날에 잘 보세요.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게 언제예요? 2월 달이죠. 2월 말에 취임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갔냐면, 자,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네, 대충 아까 5,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5, 6개월 지나니까 스맥이 막 돈이 들어오더니 들었다 놨다 하다가 쭉 올라가죠. 그때 이게 3D 프린터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3D 프린터가 뭐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옛날에 SF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옛날에 막 스타트rek이나, 그죠? 네, 여자분들 그런 걸 별로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아시고, 스타트렉 같은 거 막 미래 공상과학, 뭐 우주 영화, 막 그런 거 SF 영화 보면 뭐가 슥슥슥 하면서 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3D 프린터인데, 그런 게 실제로 얘기가 나왔고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정부 정책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것도, 그죠? 네, 과학 분야인데 대한과학 같은 게 안 가고 스맥이 가는 거예요. 스맥. 여기가 3,000원대고 여기 9,000원대. 그러니까 3배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한 달 만에 막 3배씩 가고 막 그랬어요. 그죠? 네.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냈겠어요? 못 냈겠어요? 못 냈겠죠. 다 대한과학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죠? 그럴 때 다른 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습니다. 시간만 허락되면 진짜 밤새워 얘기해도 아마 안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였겠어요? 4대강이죠. 이해화공영.
4대강 그때 맨 마지막에 제일 많이 간 게 이화공영인데 뭐 한 40배 갔습니다. 뒤에서만 따지면 20배고 여기가 1,000원 그죠? 6개월 뒤에는 25,000원 여기만 따져도 25배 아닌가요? 아주 그냥 뭐 대단했어요 그죠? 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언제였을까요? 네.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상한가 갔어요. 선거 끝나고 바로 하한가 갔거든요. 네. 이랬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2월 달에 또 취임을 했겠죠. 네.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여기서 많이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많이 샀죠. 왜 많이 샀을까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잖아요. 건설사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그랬겠죠. 그죠? 건설사 돈 벌 일만 남았다. 이제 중소형 건설주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폭등할 일만 남았다. 밑에서 20배, 30배 올라왔건 안 올라왔건 문제 없다. 또 간다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 거래량 보세요. 막 뒤에 있는 데 되게 많죠. 근데 이분들은 더 이 당시에 더 좀 재수가 없었어요. 재수가. 왜냐면 이 당시 2008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중에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를 집어삼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안 갈 거였는데, 안 걷고 떨어질 거였는데 하필이면 부동산 폭락까지 겹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 부실화 위험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재수도 없었다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13,000원, 14,000원에 있던 게 3, 4개월 뒤에 2,000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전 세계 금융위기 오고 막 지수 폭락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죠? 취임을 하고 나서 이 건설주가 갔느냐? 못 갔어요. 이 당시에 그 여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하공영 차트를 보시면 매년 조금씩 하락했어요. 안 좋았죠 흐름이 그죠? 네. 안 좋았다. 더 떨어졌어요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떨어졌어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죠? 바뀐 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독하죠?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죠. 물리신 분들한테는 정말 슬픈 얘기죠. 25,000원이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1,000원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나중에. 생고생했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급등을 합니다. 이거는 재밌는 얘기라서 해드릴게요.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감옥에 보낸 게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바로 감옥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최고 테마주였던 이하공영이 왜 갔을까요? 예전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한번. 왜 갔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4대강 수혜주잖아요. 4대강 건설 수혜주.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왜 갔냐면 이때는 4대강 해체 수혜주로 갔어요. 해체 수혜주. 여기 나중에 대북주로 가고 그랬어요. 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선거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무리지어서 댕긴 쪽은 다 안 갔어요. 6개월 이상 떨어졌고요. 그래서 개인들 다 손해 많이 보고 손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말고 2달 정도 뒤에 이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되고 나서 5, 6개월 전후로 해서 새로운 테마가 나와요. 그죠? 새로운 테마주가 나와요. 새로운 테마주.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가 나왔느냐? 많이 나왔죠. 응? 그때 LED, 그때 수소 연료전지 되게 많았어요. 전기차도 그때 갔고, 철도, 원전,
뭐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현재로 돌아와서 최근에 그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달에 당선이 됐고 5월달에 취임을 했죠, 그죠? 취임하고 나서 지금 얼마 지났죠? 6개월 좀 더 지났죠, 그죠? 네. 근데 이제 12월 말까지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죠? 테마주가 올라갈 겨를도 없었죠, 제대로, 그죠? 네. 아무튼 6개월, 7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마가 갈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1번,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지금 전 대통령 3명 거 보여드렸는데 이쯤 되면 갈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 잘 보시라고. 삼성 관련돼서 가장 먼저 갈 게 로봇 관련주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기 공방 오후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 제가 기술적 종목 40개 50개 꺼내가지고 기술적 분석 싹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싹 해드렸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제가 무슨 시간 때우려고 그런 거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내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없어요. 내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대로 많이 간 게 IT 기술 관련주들이 많이 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 지금 메타버스, 로봇, AI, 뭐 챗봇, 뭐 이게 다 지금 막 섞여서 뭐 스마트 팩토리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테마주 그래갖고 이게 막 섞여서 막 갑니다 지금. 옛날에는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사물 인터넷이면 사물 인터넷, 3D 프린트면 3D 프린터, 로봇이면 로봇, AR, VR,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AI 관련주가 다 따로따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테마주를 이렇게 저도 전문가니까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건 로봇주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이게 인공지능도 되고 로봇도 되고 챗봇 관련주도 되고 클라우드도 돼요. 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얘는 저거랑 그거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때 되게 저도 애매해요. 애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막 엮여서 가니까, 그죠? 애매합니다. 이게 뭐냐면 4차 산업 관련주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해드렸던 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급등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얘기한 것 중에 잠깐만요. 뭐 로봇스타? 로봇 관련인데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리잖아요, 그죠? 뭐 딥노이드 치고 올라오고 지금 규노, 와이더 플래닛 생선 종목들인데 막 올라오죠. 셀바스 AI 이런 거 막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로보로보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바닥에서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유진로봇, 그죠? 씩씩하게 또 올라오고 있고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시간에서 좀 하락한 로봇 관련주도 있는데 시간에서 상승한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피타이저. 왜 식사하시기 전에 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에피타이저 주죠, 그죠? 네. 입맛을 돋구게 해주는. 네. 이게 왜 테마주 중에서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새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새 세상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새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대통령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은 죄송한데 그놈이 다 그놈들이더라고요. 동의하시죠? 그놈들이더라고요. 뭐 여기건 저기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뭐 중간이라고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새 세상이 열리지 않는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테마주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정권만 바뀌면 새 세상이 열리고 막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갈 것 같은데 테마주들이 저런 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한 5개월, 6개월은 정말 잘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죠. 왜 그러겠어요? 장관 뽑아야죠. 장관 뽑아갖고 인사청문회 보냈더니 뭐 거기서 뭐 바람 폈네, 집이 몇 채네, 뭐
주식했네. 그래서 막 인사 비리 막 터지니까 뭐 잘랐다가 또 누구 들어오고 막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장관 뽑는데 몇 달 걸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정책을 내야 되는데 장관부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달씩 걸리고 뭐, 그죠? 그 다음에 그 조직들 공무원 그 조직도 저 인사도 해야 되고, 인사, 그죠? 네, 인사.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몇 달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에피타이저 얘기를 왜 했냐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새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그렇게 증시를 떨어뜨리고 하락을 시켜놨으면 사람들이 입맛이 좀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여름에 너무 더우시면 입맛 사라지시고 입맛이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생을 너무 하시면, 그죠? 민감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를 주듯이 맛있게 먹으라. 그죠? 네. 주식시장에도 잃어버린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에피타이저급 테마주가 등장합니다. 이게 언제 등장한다고요? 대통령 취임 5, 6개월 지나서 그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3D 프린터,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구체적인 테마주 얘기 안 해드렸지만 그때 되게 많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였어, 수십 개. 테마주 왕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테마주 왕이었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있었고, 수소차, 그 다음엔 대북주, 바이오주도 갖고, 신라젠 같은 거 있었다고요.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수혜주 중에서 일성건설 이런 거 볼까요? 처음에 땡겼죠. 선거 끝나고. 그리고 지금 푹 쉬었죠. 바닥을 잡고 있는 건 맞는데, 그죠? 쉬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긋지긋해서 사람들이 나가겠죠. 나갔겠죠.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 이러면서 6개월 이상 눌렀으니까 이거는 그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신원종합계가 덕신하우징 이런 거 보세요. 개인들이 이제 지겨워서 나갔을걸요. 어우 지겨워. 4월달 고점 6개월 지났죠? 나갔을 거예요. 전 이거 싸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한 번도 안 간 거 뭐겠어요? 로봇 관련주가 지금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차트가 제가 보기에 제일 예쁜 게 솔트룩스가 아니고 셀바스 AI예요. 제일 예뻐요. 이런 게 하나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정말 세게 올라왔거든요. 왜 작년에 에노토크라고 원전 테마주 중에 폭락했다고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에노토크 끝난 줄 알았더니 막 올라와갖고 사람들을 급 흥분시킨, 그죠? 네. 정책주 안 끝났다 그러면서 에너토크 아닙니까? 옛날에 웹스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고, 그죠? 네. 요즘에도 열심히 또 일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갔던 거 재탕한 거고 본격적으로 가는 새로운 게 나오는데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그게 나오고 나서 테마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올라오는 거는 종목수가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로봇 관련된 로봇,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거 관련돼서 올라오는 거 합하면 100개 넘어요. 1, 2%, 2, 3% 조금 올라오는 거 그거 치우고 야 이거 정말 세력 매집됐다 제대로 올린다 그게 100개가 넘는다니까요 지금. 그럼 뭐예요? 테마주 장세 시작됐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많이 가다 보면 개별주들이 다 테마주로 변신한다 그랬죠? 그럼 화려한 개별주 장세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5,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 관련주를 셀바스 AI를 뭐 지금 사시겠어요? 이게 비싼 거를 좀 더 올라가면 정고점인데 그죠? 네. 이걸 보면서 셀바스 AI를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사람들 다 주식 버리고 떠나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없는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년 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건데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거 가봤어? 아유 올해는 주식 안 되겠다. 연말에나 다시 해야지. 내년에 하든가. 항상 그러는 게 1, 2월 달이에요. 12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1, 2월 달 되면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적인데 한 해를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서. 올해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야 이러면서. 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정책주 순환매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아까 건설 인프라 투자 바닥에 있어요. 네, 그쪽도 이제 매력적이긴 한데 현재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거는 IT 기술주 파트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뭐 해야 될 거냐면 과거에 많이 올라갔었던 사물 인터넷, 이거는 비슷하죠, 그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핀테크, 이런 게 있어요. 핀테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클라우딩 그 컴퓨터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핀테크 있죠? 핀테크하고 거기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3D 프린터, 그 3개 정도를 제가 갖고 와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나 인공지능 메타버스 테마주 올라갈 때 내가 이거 참고해서 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이런 강의 못해요. 네, 경험이, 그러니까 그 당시 10년 전, 15년 전에 그 테마주를 다 해본 전문가들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있다니까.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원래 오늘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좀 조곤조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목요일이죠? 그래요. 그리고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오늘 KT 뭐 챗봇 해가지고 뭐 종목들 많이 갔거든요.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김 실장님이 항상 뭐 잘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KT 챗봇 관련주, KT 알파 뭐 이런 것들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인데 이게 요 AI 뭐 챗봇 로봇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어제 제가 로봇 관련주 기술적 분석 쭉 해드렸는데 공통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셀바스 AI도 거기 포함되는 거니까. 오늘 올라간 게 뭐 KT 알파 이런 것들이에요. 밑에서 상한가 시원하게 나오죠. 네. 많이 나왔거든요. KT IS, KT CS 이런 거, 플레이 위드 이런 거. 움직인다니까 이쪽도. 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도 편안하게 성공 투자하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